네, 미나의 리븐 프리뷰쇼. 안녕하세요. 김미나입니다. 자, 어제 더블헤더 하고 오셨잖아요. 몇 시에 도착하셨나요? 그런데 새벽에 도착했는데 아침 일찍부터 나오라고 자기 바쁘다고. 그 자기가 전가요? 내가 자기? 맞죠? 네, 제 김자기가 불러가지고 제가 오늘 또 이렇게 피곤하신데 보정을 바꾸던지.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수밖에 없어. 제가 오늘 또 중요한 날이어가지고요. 이수철 해설위원님과 꼭 함께 해야 했습니다. 오늘 뭐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리븐 프리뷰쇼지만 이 올림픽 예비 엔트리 발표 이후에 이제 올림픽 엔트리를 발표를 하거든요. 나 감독도 아닌데 뭐 김경문 감독한테 물어봐야지. 나한테 물어보면 뭐하냐고. 저희끼리 지금 갑론을박이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어떤 선수를 좀 뽑아야 하나 이 이야기를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문 감독 엄청 머리 아프겠던데? 잠시 후에. 딱 비슷비슷해가지고. 그렇죠. 진짜 이번처럼 딱 확실한 주전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계속 말을 붙여버려야 돼. 네, 확실한 주전 없이 고민이 깊은 엔트리 짜기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걸 조금 저희끼리 짜보는 내 마음대로 엔트리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그렇다고 김경문 감독이 속으로 쟤들은 뭐냐 이런 거 어떻게 하려고. 괜찮습니다. 미모에 또 김민아 아나운서가 또 이야기를 하면 또 야구계의 여신이니까 그걸 또 따라줄 수도 있겠지. 참조할 수도 있겠지. 참조. 지금 자, 미모라는 말과 함께 이쪽 카메라가 꺼지네요. 아예 꺼졌습니다. 셧다운이 됐습니다. 미모라고 놀래가지고 카메라가. 정말로 꺼졌어. 미모라는 말함과 동시에 얘가 찰칵 이랬어. 자, 그러면 우선은 바로 지난 주말 3연전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5경기 모두 승리를 하면서 KT가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번 시리즈 쓸어담게 됐고요. 또 LG, 삼성, SSG가 모두 위닝 시리즈, 기아와 롯데는 금요일, 토요일 모두 우천으로 취소가 되면서 일요일만 더블헤더로 경기를 치렀고 나란히 1승 1패를 나눠 가졌습니다. 키움이 5경기 연속, 5시리즈 연속 루징 시리즈를 범하게 됐고요. 하나는 시리즈를 내주면서 최하위를 면치 못했습니다. 자, KT가 지난주 모든 경기를 승리하면서 1위로 올라섰습니다. 대단한 뒷심을 발휘해주고 있네요. 이 1위 싸움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4월부터 시작을 해서 7팀이 다 한 번씩 1위의 경험을 했어요. 이런 현상이 없잖아요. 그렇죠. 프로야구 40년 역사에 이런 현상이 없거든요. 계속 시리즈 한 번 해서 3연승 하면 그냥 1위로 올라서 그런 현상도 지금 발생되고 있어서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모르겠는데 그만큼 지금 각 팀의 부상 선수들이 너무 많고 주요 선수들이 또 빠져나가다 보니까 어느 한 팀이 강팀이다. 그전에는 NC가 강팀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NC가 구창모 선수가 합류를 하지 못하면서 거기도 뭐 여차하면 중위권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KT는 지금 쿠에바스 선수와 고영표 선수가 꾸준하게 자기 역할을 잘해주고 있고 네. 쿠에바스 선수가 지금 퓨처스에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고 안정감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좋은 공격력을 가지고 지금 결국은 1위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네. 지금 KT는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 당분간은 상위권에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고영표 선수가 10경기 나와서 9경기 퀄리티 스타트, 배재성이 마운드 이어받고 그리고 또 소형준, 데스파이네, 쿠에바스 이 5명의 선수가 다 잘 던져주면서 지난주 5경기 치렀는데 모두 승리를 하면서 1위로 올라선 KT였습니다. 자, 그리고 LG가 잠실 라이벌 두산을 만나서 위닝 시리즈를 가져갔습니다. 차우찬도 나섰던 이번 경기였고요. 또 고우석 선수가 든든한 마무리 역할을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고우석 선수가 볼 투구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볼이 145km 초반대에 계속 지금 근데 투구하는 모습 굉장히 그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기존의 그 백업 선수들, 그러니까 신인 선수들이 합류를 해서 큰 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쵸. 지금 선수층이 두터워지고 크게 기복이 없이 지금 승리를 챙겨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 한 가지는 이제 득점 포탈이 너무 빈약해서 그 부분을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것이 해결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상위권에 있더라도 코리안 시리즈 올라가서 과연 우승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부는 생기는 거거든요. 네. 또 든든한 젊은 불펜진들이 잘 막아주면서 LG의 마운드의 힘으로 승리를 했고 새로운 야수진의 얼굴을 보는 재미가 있는. 근데 원래 미나리 이렇게 사무적이었어요? 사무적 이게, 아니 지금 이게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재미없네. 재미없어요. 원래 미나리 이렇지 않았는데.
아니 그래도 리뷰는 이렇게 좀 진지하게 했어요, 위원님. 어떻게 중간에 갈 언제부터 때 김민아가 약간 전문가가 재미를 돼가지고 냈고요. 자, 그리고 삼성이 NC를 만나서 위닝 시리즈를 가져갔는데요. 오재일 선수가 6월에 타율이 벌써 4할 4푼 7리입니다. 네네네. 오재일 선수 합류지만 지금 삼성은 강민호 선수의 타격이 너무나 빛을 발하고 있어요. 예, 지금 작년하고 너무 다른 모습이어서 지금 강민호 선수의 타격은 나이가 지금 30대 중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타격이 더 좋아지고 있다는 좀 의아심을 가질 정도로 물론 피레라 선수가 꾸준히 활약을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강민호 선수가 중심 타자 역할까지 해버리니까 네. 삼성이 지금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거고 거기에 지금 FA로 온 오재일 선수까지도 지금 늦게 합류를 해서 타선에 힘을 보태고 수비에서도 안정감을 크게 주고 있거든요. 1루에서. 그러니까 지금 삼성은 부캐넌 선수하고 아직 지금 외국인 선수 하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격력과 기동력으로 지금 팀을 승리로 이끌어 가고 있는 것 아닌가 네.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이 진지하게 하시네요. 저는 안 진지했어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요. 그냥 있는 얘기하는 위원님이. 저는 질문에 답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이렇게 진지하게 갈 수가 진지하게 강민호 선수가 막 이렇게 이렇게 진지하게 위원님이 대답하시면서 왜 이런 제 식으로 핑계를 바로 대요? 보복을 한다 이 말이죠. 왜 제 핑계를 댑니까? 좀 더 가볍게 해주시죠. 네. 추신수 선수는 시즌 10호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주말에 2경기 연속 홈런을 때려냈고요. 이제는 SSG 이제 홈런 치니까 막 구슬 아이스크림 같은 거 떠먹여주고 이러더라고요. 먹을 게 많아요, 그 아니 집이. 질문이 좋아야 답을 잘하는 건데 이렇게 진지하게 질문을 해놓고 구슬 나보고 아이스크림 괜찮았잖아요, 지금. 개그처럼 답을 하라고 그러면은 추인 선수 한국에 안 왔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네, SSG가 키움을 만나서 또 잘 해주면서 위닝 시리즈였습니다. 네, 추인 선수가 좀 늦었죠. 한국에 오는 것은. 그러나 한국에 이렇게 늦게나마도 와서 팬들에게 그 야구의 어떤 참맛을 보여주고 있고 나이가 그렇게 돼도 야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추인 선수는. 네. 그래서 지금 SSG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선발 두 투수가 지금 미국 가서 수술을 하게 되고 대체 선발로 지금 꾸려가고 있는데 여기가 언제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위험한 상태인데 올림픽 전까지 좀 잘 버틴다고 한다면 그래도 대체 선발들이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좀 나아지지 않겠나. 워낙 또 공격력은 좋은 네. 팀이니까요. 거기에 이제 조금 세밀한 야구를 좀 가미를 한다고 한다면 훨씬 더 야구가 팀이 안정적으로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네, 위태위태했던 SSG 선두권을 계속해서 추격을 하고 있지만 이 위기를 올림픽 전에 잘 버틸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블헤더를 중계하고 오셨던 이제 기아와 롯데의 경기 황대인 선수가 정말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팀 내에서 지금 우타자 거포를 찾고 있거든요. 힘 있는 우타자를 찾고 있는데 거기에 부합한 선수가 황대인 선수예요. 조금씩 그 팀의 색깔에 맞게 팀이 원하는 대로 황대인 선수가 좀 적응을 해가고 있는 것 아닌가. 타석에 나와서 어제도 경기하는 모습을 그 전에도 경기하는 좀 보면 굉장히 공격적이거든요. 이제 그 단계에서 어떻게 이제 극복을 가느냐. 공격적으로 나올 때 상대가 거기에 계속 맞춰주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가 황대인 선수가 이제 풀어야 될 숙제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타격을 하는 모습을 보면 이 모습대로 가야 된다. 좀 더 공격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정말 이제 황대인 선수가 안타 하나 치고 장타 하나 만들 때마다 기아 팬들이 정말 많은 응원을 해주고 그렇죠. 있는 상황인데요. 황대인 선수도 지금 이 고비를 넘어서 좀 정말 차세대 거포로 성장하는 시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아가 일요일 경기 승리를 하면서 일요일 11연패 탈출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한화에서는 이 하주석 선수 잘 보여줬죠. 3연전에서 6타수 7안타를 때려냈는데 가고 싶다 도쿄 마지막 눈도장을 찍을 수 있을지 활약은 해줬지만 팀은 3연패 부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뭐 대상에는 항상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지금 대표팀의 유격수가 지금 이 선수다라는 게 지금 나타나지 않아서 네. 김경문 감독이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주석 선수가 이렇게 활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눈도장을 좀 찍지 않겠어요? 네. 자, 김경문 감독이 눈도장을 찍었는지 한번 마지막 16일에 발표가 되죠. 오늘 14일이고 이틀 후에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야구 팬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기도 하죠. 16일 도쿄올림픽 최종 엔트리 24명의 이름이 발표가 되는데요. 야구 팬들 사이에서도 이 포지션엔 이 선수가 들어가야지 하고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순철의 눈도장을 찍은 예배 엔트리 선수들은 누구일지.
제가 감독도 아닌데. 아이 뭐 저희도 감독 아닌데 뭐 맨날 찍어요. 외야부터 가볼까요? 오! 재밌다. 자, 저희가 재미로 이제 요거는 이제 정우영 아나운서가 이제 종이를 필요 없어요. 이거. 자, 그러면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외야는 사실 딱 3명이 이제 딱 메인으로 갈 선수들은 있잖아요. 네. 자, 어떻게 좀 배치를 하시겠어요? 저는 좌익수에는 김현수 선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네. 중견수는 키움의 이정우 선수, 우익수. 네. 아니 대표팀에 좌타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타자가 그 외야에 이제 그 5명을 뽑으면 나성범 선수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또 좌죠. 그래서 제가 5명 안에 넣은 선수는 추신수 선수가 들어가 있어요. 오. 그런데 일단은 주전을 우타자인 박건우 선수가 우익수로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김현수, 이정우, 박건우 그리고 나성범, 추신수를 외야진으로 구성을 했고 내야 3루에 허경민, 유격수에 오지환, 2루에 박민우, 1루에 오재일. 최정 안 가나요? 노시환 안 가나요? 아니면 그 선수들이 뭐 뽑힐 자격이 없다는 게 아니고 대표팀도 경험도 있어야 되고 또 뭐 과거에 대표팀에서 활약을 했던 거 또 갑자기 이 성적이 낮다고 해서 대표팀 뽑을 수는 없는 문제고 또 감독의 성향도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김경문 감독은 약간 조금 빠른 선수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노시안 선수가 뭐 타점 2위를 달리고 있어도 아마 올해까지는 조금 뽑히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또 허경민 선수가 워낙 수비가 좋으니까요. 예. 아, 자 그리고 이제 유격수. 그 유격수가 가장 지금 머리가 아픈데요. 타격까지 한다고 한다면 오전 선수는 뽑힐 수가 없어요. 타격이 가장 타율이 떨어져서. 그런데 수비 범위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가장 지금 수비 범위가 좋단 말이에요. 거기에 또 경험도 있고 그래서 오지환 선수를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오재일 선수가 지금 1루에 지금 제가 1루를 오재일 선수로 했는데 오재일 선수가 최근에 타격 패스도 그렇고 수비에서 우선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오재일 선수가 수비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나머지 백업 선수 세 선수를 조금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네. 네. 김경문 감독이 유틸리티로 쓰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황재균은 3루도 기용을 하고 1루도 기용을 하는 그런 유틸리티로 쓰지 않겠는가. 강백호 선수는 수비 쪽이 내야도 그렇고 외야도 그렇고 그래서 확실치 않아서 타격 하나만 맡기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한 선수예요. 내야가 7명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대주자도 써야 되고 네. 이 네 포지션을 조금 더 유틸리티로 왔다 갔다 해야 될 선수를 고른다고 한다면 김혜성 선수가 되지 않겠나 생각해요. 네. 예. 심우주는 아쉽게 탈락인가요? 네, 심우준 선수는 유격수 한 자리만 하기 때문에 지금 이 김혜성 선수가 만약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황재균 선수가 1, 3루를 한다고 한다면 김혜성 선수는 유격이나 2루나 뭐 때로는 뭐 외야도 뭐 대주자도 네. 다양하게 폭넓게 기용을 할 수가 있어서 김혜성 선수가 가깝게 선발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네. 도루도 1위고 네. 워낙 수비를 다 할 수 있으니까 좀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포수는 몇 명인가요? 포수는 2사람입니다. 2루는 여지없이 양의지. 김경문 감독은 아마 양희 선수가 주전이라고 한다면 백업 선수는 좀 젊고 빠르고 이런 선수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박세혁 선수를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복귀가 좀 늦었어요. 근데 거기에 강민호 선수가 성적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강민호 선수를 배제할 수가 없어요. 또 경험도 있고 그래서 강민호 선수가 선발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해보면 그러면 포수로서는 뭐 공백이 없어요. 네. 뭐 워낙 또 강민호 선수 경험이 많고 경험도 많으니까요. 예. 뭐 유강남, 박세혁, 뭐 박동원까지도 거론이 되는 상황인데. 네. 그 지금 추세에 본다고 한다면 강민호 선수를 빼고 유강남 선수나 박동원 선수 이런 선수들을 데리고 가기에는 국제 경험이 너무 없다는 거죠. 대표팀 경험이. 근데 양의지가 팔꿈치 아픈 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팀 가면 다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14명이
자, 우선은 선발이 됐습니다. 투수를 그러면 이제 10명을 뽑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14명을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수가 14명이면 엔트리가 총 24명이니까 투수가 10명 정도 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발 한 3명 정도. 그러니까 선발을 3명을 확실하게 뽑아도 선발을 해도 그 나머지 이 7명 중에서도 선발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선발이 되기 때문에 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지금 마음속에 이미 뽑아 놓으셨거든요. 네. 쭉 한번 읊어볼까요? 자, 10명의 투수들. 미국전을 예상한다면 저는 고영표 선수가 선발이에요. 와, 예. 네. 미국 선수도 이런 선수들이 좀 유형을 좀 자주 만나지 못하는 유형인데다가 네. 최근에 고영표 선수 투구하는 모습을 보면 거의 이게 궤적이 네. 이게 파도처럼 춤추면서 다니거든요. 어쩔 때는 빠르게 갔다 어쩔 때는 떨어졌다가 막 이러니까 타이밍 맞추기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기존에 그렇게 매일 고영표 선수 투구하는 모습을 보는 선수들도 타이밍 맞추기가 힘든데 그래서 미국전을 한다고 한다면 고영표 선수가 선발을 해도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투수진에서 가장 문제는 선발도 선발이지만 이게 2차적인 거고 좌투수가 없어요. 좌투수가. 네. 네, 좌투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면 차우찬 선수가 부산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과거 경력으로 가지고 차우찬과 신인 선수 하나가 뽑히지 않겠는가. 저는 이효리 선수가 워낙 그 시즌 초반에 임팩트가 좋아서 네. 물론 이효리 선수가 지금 경기를 전개해 가면서 제구력에 대한 것도 문제점이 좀 드러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경험도 그렇고 그래서 과연 대표팀이 뽑혀서도 어느 정도 할 것인가라는 것은 의구심은 있습니다만 볼 던지는 어떤 스타일이나 이런 것이 조금은 더 안정돼 있기 때문에 신인 3명 김진욱, 이승현, 이의리 이 세 선수를 놓고 굳이 한 선수를 지금 선택하려면 꾸준히 선발 로테이션을 하고 있는 이의리 선수가 선발이 돼야 되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사이드암을 이제 선택하신 게 뭐 한현희 네. 그리고 뭐 최원준. 한현희 선수는 선발로 쓴다고 한다면 불펜에는 지금 사이드암에 그러면은 이제 고영표 선수라든지 박지구 선수도 있고 예, 최원준 선수도 있고 네. 정우영 선수도 있고 거기서 2명만 뽑는다고 한다면 저는 고영표 선수와 최원준 선수가 뽑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한현희 선수가 선발로 간다고 한다면 사이드암에서는 한현희와 고영표와 최원준 선수가 3명이 뽑히지 않겠는가. 거기 하나가 추가가 된다면 강재민 선수가 들어가지 않겠는가. 오, 강재민은 네. 사이드가 굉장히 많은 이번 국가대표팀이네요. 그러니까 그쵸? 우한 정통파가 없기 때문에 사이드가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와. 우한은 또 이제 뭐 원태인이라든지 네. 그쵸? 거기는 뭐 선발을 들어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확실하게 선발을 하는 선수는 아마 원태인과 김민우, 한현희 선수가 아니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마무리는요? 마무리는 제가 볼 때는 고우석 선수가 국제적인 경험이 없어서 조상우 선수가 마무리로 가고 고우석 선수가 조상우 선수 앞에 우한 세컨맨으로 들어오지 않겠나 그럼 생각합니다. 조상우와 고우석. 예. 네. 자, 이렇게 되면 조상우, 고우석, 한현희, 원태인, 김민우, 이의리, 차우찬, 고영표, 최원준 그리고 강재민까지. 네네. 네. 포수는 강민호, 양의지. 내야에서는 오재일, 강백호, 박민우, 오지환, 허경민, 황재균 그리고 김혜성을. 네. 그리고 외야는 나성범, 김현수, 이정우, 박건우, 추신수입니다. 자, 저희가 자꾸 예측하는데. 아니요, 나를 왜 이렇게 늪으로 빠뜨리냐고.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선수는 얼마나 심란하겠냐고. 앞에 마음이. 약간 민심을 확인해 볼까요? 민심? 민심. 저희 민심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괜찮으신가요? 지금 뭐 불만 없으신가요? 그냥 그 3명 정우동 나주석 노시환을 아, 맞다. 아, 그러면 그 3인방이 빠졌어요. 3인방이 노시환, 정은원, 하주석. 그러니까요. 네. 정은원 선수도 굉장히 아까운 선수잖아요. 네. 근데 엔트리는 24명을 그럼 찢어요, 그러면. 한 30명 만들었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저분께 너무 악역을 맡기지 말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14일을 예측을 해봤고요. 16일에 정말 대표팀에 생선하는 선수들과 어떻게 조금 다르고 같은지 확인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요, 더블헤더로 치러지는 경기들이 2경기나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 변수도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먼저 LG와 키움의 경기는 어디에 우세로 예상하시나요? 켈리, 이민호, 수아레즈, 요키시, 한현희, 최은태. 뭐 LG가 이닝 하겠는데? 네, 키움이 다
5시리즈 연속 루징인데 이번에도 LG가 좀 강한 선발이 나서게 네.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KT가 이제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강력한 토종 선발로 3연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NC는 이재학, 루친스키, 송명기가 출전을 합니다. 네, 최근 추세를 보면 고영표, 배재성, 소영준 카드가 이재학, 노친스키, 송명기 카드보다는 훨씬 더 우위입니다. 네. 타격도 그렇고 지금 NC는 선발도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불펜까지도 싹 그렇게 강하지를 못해서 KT가 위닝 시리즈 하겠는데. 네, KT는 이제 NC와 두산을 만나는 이번 주를 앞두고 있는데 1위 자리를 지키게 될지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롯데와 한화의 경기는 수요일 경기가 더블헤더로 치러지게 됩니다. 네, 스트레일리 박세영 대체 선발인데요. 노경 선수가 이제 한번 나오고 카펜터, 윤대경, 김기종 또 대체 선발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박세영, 스트레일리 선수가 좀 경기력이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박세영 선수 상당히 좋아요. 그렇게 보면 롯데가 지금 타격도 상승세고 네. 롯데가 위닝 시리즈를 가져가겠는데요. 자, 그리고 SSG와 기아 역시 더블헤더로 수요일 경기를 치르게 되네요. 네, 기아가 공격력이 좀 떨어져서 그렇지 이유리, 임기영, 대체 선수, 김유신, 이태양, 정수민, 오원석, 김정빈 선수까지 본다고 한다면 기아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게 SSG는 지금 선발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경기를 많이 치러야 하기 예. 때문에 좀 쉽지 우리가 그런 이야기 않을 것 하잖아요. 같네요. 꾸역꾸역 메워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SSG가 사정이 좀 그렇게 됐어요. 부상 네. 선수 다 빠지는 바람에. 그래서 기아가 이 4경기 가운데 몇 경기를 또 가져가게 될지 지켜보시고요. 이 삼성과 두산의 경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대우, 부캐는 최영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최원중과 미란다 선수가 지금 두산에서는 원투펀치 역할을 하고 있어서 박정수, 김대우 선수, 최채영 선수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부캐는 선수 하나 빼놓고는 썩 그렇게 좋은 컨디션이 아니어서 두산이 위닝 시리즈 하겠는데요. 네, 두산이 이제 주말 시리즈 좀 4사구를 많이 범람하기도 했었는데 삼성에서는 이제 김대우, 뷰캐넌, 최채흥과 맞붙게 됩니다. 미란다 선수가 워낙 뭐 호투를 펼쳐 보이고 있으니까 이 경기는 두산의 위닝 시리즈를 예측을 해봤습니다. 자, 주중 시리즈 2명이 좀 잘할 것 같다. 어떤 선수를 좀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저는 그 타자 쪽에서는 황대인 선수를 한번 지금 눈여겨보고 있어요. 뭐 기아가 지금 워낙 장타력이 부족한 팀인데 우타자가 장타를 치는 선수가 좀 나와줘서 또 공격적으로 좀 타격을 하고 있고 이 고비를 어떻게 넘어가느냐 네. 라는 거에 따라서 기아의 장타력 또 공격 그 라인업이 조금 더 강해지냐 약해지냐에서 이기 때문에 황대인 선수를 한번 좀 오. 주목을 해보고 싶어요. 네. 그리고 네, 한 명 네. 더. 소영준 선수요. 소영준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롯데전에서 내용이 좋았다고는 하는데 제가 눈으로 확인했을 때는 스피드가 아직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시리즈에 나오기 때문에 스피드가 올라오느냐, 작년처럼 어느 정도 올라오느냐, 아니면 그대로 그냥 상대 타선이 좀 약해서 뭐 이런 어떤 요행이 돼서 승리를 챙기느냐 이걸 한번 지켜보고 싶어요. 네. 네. 자, 그래서 황대인 선수, 소영준 선수 이번 주 활약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랜만에 함께한 미나리였습니다. 오늘 정말 알찼습니다. 아니, 안 알쳤어요. 안 알쳤다는 게 뭐냐면 네. 저를 너무 어려운 이 악역을 맡겨가지고 악역 아니에요. 아니, 대표 선수 뭐 여기 안 들어간 사람 얼마나 욕하겠냐고. 왜 아니에요, 난 아니에요. 네, 정말 이 미나리 보시는 분들 가운데 이순철 위원님만 기다리는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꺼시지 마요. 아니, 생신 축하 댓글만 거의 이제 한 트럭이 맞아요. 생신 축하 장난 아니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건 인사를 해야 됩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제 예배 엔트리 짜봤는데요. 16일에 저희가 함께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